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이제 딱딱 잘 맞습니다, 우리가. 네. 네. 우선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감기가 걸리셨어요. 저한테 옮으신 건 아니죠? 코감 아니 뭐 비염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쪽집기는 오늘 저희가 쪽집기 굉장히 그 점심 먹고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오늘 여성분들하고는 잘 가시던데. 아니 네. 새로 네. 센터에 발령받으신 우리 여직원들 두 분이 계신데 네. 밥을 사준다 이러고 제가 계속 뭐 이리저리 안 사준 거죠. 나는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아주 비싼 걸 사주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혹시 집에서 듣는 거 아니죠? 와이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얘기합니다 저는. 네. 네. 결제 받고 하시는 거예요? 결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얘기는 합니다. 뭐 한다 얘기를 하고 예.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는 밥을 잘 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나한테만 안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윗사람한테는 잘 안 삽니다. 그렇군요. 네, 윗사람한테 얻어먹어야지 내가 왜 삽니까? 그렇지, 좋지. 네. 그런 거지. 네. 네. 오늘 뭐 시장 뭐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게 2,500 깨지냐 안 깨지냐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상승 추세의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과연 올라갈 것이냐? 근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분위기는 그냥 중립 정도로 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았던 분위기가 좀 돌아서 중립으로 왔다. 왜냐하면 일단 오른 게 뭐 외국인이 많이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팔아놨던 거를 지금 대가마 8월달 내내 3월 팔았던 거 3일 동안 3조 정도 선물 시장에서 사면서 뭐 어제 만기가 있긴 했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오늘도 한 1조 8천억 가량 선물해서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4조 팔아놨던 걸 지금 다 이제 되감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세로 볼 수 있냐는 조금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2,500, 2,600, 2,650이 정고점이거든요. 2,660. 근데 거기를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저번에 한번 저점을 한번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박스로 보려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박스다 이렇게. 내기 할까? 박스 하면 본인이 이기는 거고 내 박스 돌파하면 내가 이기는 걸로. 제가 돌파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거기를 살짝 넘을 수도 있다. 살짝 넘으면 다시 나는 제대로 넘는다 그러면. 제대로 넘는다는 2,700도 넘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전 저점이 2,480 정도거든요. 네, 80이죠. 대략 그쯤이에요. 거길 뭐 안 깨면 이제 다시 뭐 추세로 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기를 하기가 애매해서 정확하게 뭐 그걸 할 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 내기할 만한 거리가 아니야 그런 건. 거리가 아니고. 네. 여하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달리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건 뭐 각자 여러 유튜브를 보시면 뭐 도움이 될 앞으로 이제 9월과 10월달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확연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든 생각이 이방원의 하여가가 생각나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네. 나는 이방원이라는 2차 전지 방산 아니 이런 데. 네. 그러면 원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정몽주가 단신가를 부르잖아요. 이제 뭐 이 몸이 죽고 뭐 100번 고쳐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임향한 일편단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서 뭐 주식 비중이 좀 뭐 50%뭐 60%면 어때? 뭐 굳이 꼭 100% 채워야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뭐 연말 다 돼가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좀 아깝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아깝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기 시작해. 오늘 은행주가 이틀째 오르고 오늘 양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은행주들이. 그 은행주가 움직인 게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저번에 이제 바닥을 찍고 한 2달 전에 움직였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상반기 내내 줄을 섰거든요. 은행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당률이 지금 미쳤어. 그거를 7%, 8%, 9% 나와.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 은행주가 가는 걸. 뭐 그것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던 건설주도 좀 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은행주면은 현금 들고 있느니 은행주 갈 것 같으면 굳이 현금 들지 말고 그냥 은행이나 들고 있자. 이래도 되잖아. 배당 안 되면 배당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개인적인 저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항상 현금을 들고 있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편해요. 주식을 뭐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내 나름대로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난 편하니까 그 정도 갖고 가겠다. 그랬다가 뭐 어떤 이렇게 좀 좋은 뭐 위치가 되거나 종목이 나오거나 그러면 뭐 그때
쏘는 거죠. 그때 네. 가서 뭐 종목을 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다고 따라서 사거나 그러진 않는다. 저는. 네. 예, 뭐 반도체가 이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좋아질 건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사들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2차 전지만 또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단신가 얘기한 것도 막 2차 전지만 그냥 막 살 필요는 없다. 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은행주도 있고 뭐 건설주도 있고 뭐 이렇게 쩌리들이 많거든요. 건설주도 사실 저는 약간 이제 그동안 안 좋았는데 뭐 오늘 조금 올랐죠 분위기가. 내년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지금 이제 뭐 착공이라든지 주택을 안 짓는다고 하니까 네. 그럼 또 정부에서 나서서 지으라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실적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예 뭐 안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워낙 네. 싼 주식이니까. 예. 그래서 뭐 적절하게 이제 비싼 뭐 모멘텀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보고 있으면서 뭐 또 떨어지면 사고. 예. 또 널려 있는 것도 좀 관심 갖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선물 매수에 의한 거긴 하지만 분위기는 참 그럼요. 예, 뭐 뜨끈뜨끈합니다. 2,500 초반에 가 있을 때보다 분위기가 지금 바로 뭐 이제 분위기가 또 이제 그럼 이틀 연속 이렇게 반전했잖아요. 오른 거 처음 8월 이후 처음 아니야? 이틀 연속 이렇게 오른 거. 근데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도 삼성전자 은행주 오늘 주도주는 은행주. 그게 뭐 주도주야 은행주는 주도주라고 하기가 좀 뭐해.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인 그래도 3%. 산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지금 주도주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주도주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완전히 좀 꺾여서 네.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 그거 이거 가지고 주도주라고 강력한 주도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색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틀 올랐는데 사실 뭐 이렇게 화끈하게 어제는 이제 반도체가 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쨌든 분위기는 HBM에서 전공적으로 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네, HBM이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약해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용적인 부분으로 이제 넓혀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잠깐 뭐 말씀드리면 오늘 네. 거래소가 1.1% 상승해서 2,60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0.05 하락해서 899. 저 오후에 제가 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 코스닥은 계속 뭐 약했어요. 대형주들이 떨어졌군요. 코스닥 쪽은 뭐 크게 뭐 근데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이 1조 1,000억을 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이 1조 정도 샀고 뭐 외국인 한 4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으로 산 매수구나.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으로 다 샀기 때문에 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뭐 그래도 이 외국인이 돈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현물로 그렇지. 쫙쫙 사주는 게 그렇죠. 이게 시장을 지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삼성전자 오늘 뭐 크게 뭐 없어가지고 네. 코스닥은 거래 개인이 1,8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5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업종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하락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만 뭐 조금 약보합 정도 하락해서 뭐 그건 뭐 이제 한진칼이 어제 많이 올랐던 거 이제 다 뺀 측면이 있어서 진짜 주문 실수 맞나 보네. 주문 실수라기보다 이게 가끔 기관 애들이 뭐 이상한 짓을 좀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종가에 올린 거 오늘 다 다 뺀 투신해서 올렸거든요 어제. 철강 금속이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5%, 고려아연이 2%, 보험업종이 2%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화재 2%, DB손보 4%, 동양생명 5% 상승을 했고요. 뭐 오늘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신한지주가 한 3%, 하나금융지주 4%에서 금융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도 LG화학, 롯데케미칼이 한 3,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은행주 포지션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벌써 다 나와 버렸어. 네네.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12월 달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당을 12월? 받고 끝까지 내년 배당을 받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상승 만약에 한다면은 배당 받지 말고 팔까요? 12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뭐 한 10% 상승하면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은행주? 근데 배당 그 보니까는 그 배당을 준 애들이 꽤 많아. 은행은 분기 배당을. 그래서 뭐 신한지주도 분기 배당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우리 지도 중기 배당을 했더라고요. 분기. 그러니까 굳이 연말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옛날처럼 배당락이 빵 터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분기 배당 안 한 애들만 파시더니 뭐 그렇죠. 기업은행 뭐 이런 애들은 안 하니까. 네, 분기 뭐 지방은행 분기 배당 안 했었으니까 뭐 그런 은행들은 연말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좀 해도 대형 주식은 뭐 그냥 내가 이 포지션을 구축해서 갈래 아니면 적정한 수익을 낼래 그 두 가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또 세금 안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파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도 주니까 세금 피할 수가 없다니까. 네. 여하튼 그 개인적인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포스코홀딩스가 5% 이제 오늘 오르면서 좀 지수를 많이 이끌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리튬 광산, 뭐 리튬이 엄청나게 큰 리튬이 전 세계 1등 매장량인 리튬이 발견됐다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몇 건 나왔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 근처에 있는 그 탐사를 할 수 있는 뭐 권리를 미국에 있는 탐사 전문 회사랑 뭐 MOU를 맺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이제 들려오면서 네. 매장량이 거의 뭐 한 2천만 톤에서 4천만 톤 가량의 이제 리튬 점토층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이제 아침부터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뭐 볼리비아에 있는 염호가 뭐 2,300만 톤으로 최대였는데 그거에 뭐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는 큰 뭐 리튬 매장되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리튬이 만약에 이제 뭐 이거를 진짜 2천만 톤을 한다. 그럼 가치가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튬 톤당 5만 달러 정도 하잖아요. 수산화 리튬이. 그러면 2천만 톤이니까 1조 달러거든요. 근데 저거 점토층에서 순수한 리튬 뽑으려면 한참 적게 나오겠죠. 매장량이니까 여기서 뭐 다 채굴은 못 하겠죠. 여하튼 뭐 매장량 기준으로는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1조 달러 정도 되고 2천만 톤이면 전기차 5억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그냥 감만 잡으시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서 뭐 사실 뭐 정말 뭐 캘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모르니까 나중에 네. 또 그거는 뭐 차차 밝혀지겠지만 여하튼 그 정도의 뭐 큰 광산을 뭐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MOU를 맺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네. 뭐 지속될지는 잘 뭐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은행주 얘기를 했는데 은행주가 오늘 상승한 게 그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는 맨날 은행주 때리더니 해외 그 영국에 무슨 그 K 파이낸스 런던 IR이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한국 은행주 등 금융회사들의 PBR이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네요.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배당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앞으로 배당하지 말라 그랬는데 1분기 그러니까 1분기 그랬잖아요. 바뀌었어 지금. 해외에 나가더니 말을 또 바꿨어요. 이슈 영국 런던물이 좀 다른가 보네. 네. 이게 뭐지? 그래서 하여튼 국내 기업들의 배당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영향으로 좀 오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전에 배당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뭐 이게 규제니 아니니 막 그런 얘기 있었다가 갑자기 또 해외 나가서 또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한 얘기니까 또 안 지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금융회사들의 배당 관련해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아까 보험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상승을 좀 했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영업 제약이 과하다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경영권 이전 시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경영진 등 내부자가 주식 처분할 때 사전에 좀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연내에 추진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외에 꼭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국내에서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그 은행주들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어제도 뭐 계속 요즘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리포트 내용 보면 DDR5 중심으로 일부 제품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뭐 그 평균 판매 가격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 한 자릿수 중반대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4분기에는 DDR5 비중이 전체 한 40%까지 늘어나면서 ASP 상승폭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가 4분기에 좀 공급 부족이 만약에 생기면 지금 감산 좀 했으니까요. 공급 부족이 생기면 DDR4 등 그 좀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도 수요가 그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격이 좀 DDR5가 공급 부족이 어떻게 생겨? 4분기에 생기면 네. 가격적인 뭐 선순환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디램 부분이 흑자를 전환할 것이다. 3분기까지는 뭐 적자를 볼 걸로 보이고요.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낸드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적자가 좀 지색되고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낸드까지 정상화되면 아마 매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반도체는 사시는 게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후공정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좀 전공정이나 뭐 기타 뭐 소재 부품 쪽도 좀 빠져 있는 것들 사면 괜찮을 거다. 어차피 다 같이 가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뭐 계속 안 좋은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또 유럽에서 좀 나왔죠. 그 EU 위원장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조사를 좀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억 달러의 보조금을 뭐 중국 전기차가 지원 받았던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2차 전지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다 그냥 사실 이거 지금 가격으로 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가격 이외에 그런 어떤 뭐 정책 방어선을 좀 구축을 해주니까 중국을 막아준다. 대신 중국을 정말 막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뒤집히고 있어. 유럽이 중국에 자동차 파는 것보다 얘들이 어떻게 파냐면은 MG라든가 링코 이런 회사들 통해서 유럽 라벨을 붙이고 나가요. 중국에서 만든 거. 사실 아이폰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가 뭐 다시 뭐 바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면 그때 조금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을 좀 받으면 지금 저는 바로 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중국의 LFP가 참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뭐 비싸긴 하죠, 양국제 회사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아까 제가 뭐 단신가 얘기했는데 2차 전지만 보지는 말자.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반도체도 보고 그렇게 좀 하고 하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애플 그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 좀 내용이 있어서 애널리스트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뭐 가격은 사실 동결을 해서 이게 현재 수요가 좀 강하지 않다라는 걸 좀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했고요. 뭐 물론 지금 이제 모바일 수요가 지금 뭐 크게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좀 동결한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품 가격은 5에서 10% 정도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애플. 그리고 이제 스펙을 보면은 이제 3나노 AP A17%라는 거를 이제 탑재를 했고 고성능 게임 성능 강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티타늄 베젤이나 폴디드 줌 이런 것들 사용을 좀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14가 22년도 작년에 6,900만 대가 팔렸고 올해는 6,600만 대 정도 팔려서 좀 더 감소를 한 500만 대, 300만 대 정도 감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뭐 이러저러한 뭐 중국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크게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그래도 안드로이드 쪽 좀 그쪽에 바닥을 좀 치고 약간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 계속 그런 생각이 이제 홍콩에 있는 분들하고 중국 갔다 온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은 중국 젊은이들의 애국주의는 보통 장난이 아니라서 이번에 진짜 그 애플의 브랜드력이 심판받는 한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판매량가 늘었다. 그럼 이거는 뭐 이제 거침이 없다는 거지. 예.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애국주의. 그렇지. 애국주의죠. 사상으로 하는 나라다. 공산주의가 아니래요. 그런데 80년대 중반 이후생의 문제라서 계속해서 제가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 아이폰 쓰기보다는 조금 젊은 층에서 아이폰 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젊은 층. 예, 근데 젊은 층에서 애국주의로 인해서 그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꺾인다면 그거는 조금 심각한,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다른 거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애플이 고가폰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넓히기 어렵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80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500불 이상의 고가폰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지금 80%를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20은 뭐 삼성 뭐 폴더블이나 이런 건데 그쪽은 때려 죽어도 애플을 안 쓴다는 거죠. 그 20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폰 시장도 애플이 좀 더 캐파를 MS를 늘리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어서 네. 애플도 뭔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것들이 좀 나와야 뭐 비전 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 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아이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좀 확장이 있어야지 또 큰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뭐 애플 비전 프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많이 팔리지는 않겠지만, 뭐 두고 봐야죠. 뭐. 어쨌든 이번에 그 애국주의를 뚫고도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기업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는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니까 네. 편안한 주말을 좀 네.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제가 보기엔 한국 주식시장은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밝지 않습니다. 네. 보통 밝으면은 돈이 유입돼요. 네, 어두우면 돈이 유출되고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만 그럴 수 있어요. 거기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편향으로 보면 안 돼. 나는 유출이 없는데? 나는 하나도 유출이 없는데? 그렇게 보면 나갈 안 게 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갈 것도 없지만 네. 기존에 있던 고객들 저는 돈을 빼시는 분은 없어요. 돈 벌었다고 돈 빼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저는 21년도 충성 고객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빼. 저의 고객들은 충성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연락도 잘 안 하지만 절대 빼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은 뭐 낙관 비관 다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중립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낙관적이신 우리 심리가 안 좋다 이거야. 심리가 안 좋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심리가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고점이라는 생각 할 필요 없다. 지금 시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식해도 네, 된다. 그것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뭐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생각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좋은 거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 안녕.